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 친구처럼요. Take her to the moon for me. 그에 대한 아름다운 작별을 담는 성숙한 이야기로 어른들의 마음까지 울려왔던 픽사. When we all finally came up to headquarters. 드디어 라일리와 감정 친구들이 컴백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쁨보단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어른의 삶. 사춘기라는 비상벨 알람이 켜지면서 혼돈에 휩싸인 청소년들의 마음속 전쟁을 픽사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섬세하게 풀어낸 이번 작품. 보면서 좋았던 점, 관련 비하인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철저히 과학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머릿속 세상을 픽사만의 방식으로 담아내 모두의 극찬을 받았던 인사이드 아웃. 스노볼 모양의 구슬에 저장되는 기억들과 이 구슬들이 잔뜩 모여있는 장기기억 보관소, 라일리의 백일몽을 만나볼 수 있는 상상의 나라와 협곡 아래에 위치한 기억 폐기장까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해낸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실제 과학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으로 말이죠. 이를 11살 소녀의 심리로 엮어 감정들의 모험을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성장 서사까지 담아낸 인사이드 아웃은 작품이 최초 공개됐던 칸 영화제에서부터 개봉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픽사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번 작품 역시 전작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춘기 소녀의 들쑥날쑥한 감정을 기발한 에피소드와 엮어 선보이는데요. I'm the worst. Overreact much? I barely touched it. 제어판을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라일리가 평소보다 심하게 반응한다거나 진실하지 못할 때마다 무너지는 라일리의 내면을 비아냥 대협곡이라는 신박한 장소로 재탄생시키며 사춘기 특유의 심리를 구현했죠. Please, we really need your help. We really need your help. 무의식의 강, 기억의 저편 등 라일리의 작은 머릿속,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위치한 신념 저장소죠. 1편에선 성격섬을 통해 라일리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성격을 넘어 어떤 신념이 라일리의 자아를 형성해내는지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 과정이 표현된 방식도 정말 픽사스러운데요. 무의식의 강에 기억 고스를 띄우면 신념이 자라나고 그 가닥들이 모여 라일리의 자아를 형성하죠. 나무로 표현된 신념 저장소, 기억을 뿌리 삼아 신념이 자라고 그 신념의 수용대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의 인격이 창조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구현했고요. 그 신념 가닥가닥들이 DNA 혹은 우리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을 떠올릴 만한 비주얼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했던 아이스하키에서 순수한 재미와 열정을 느꼈던 라일리.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이나 장학금이라는 현실, 동경해왔던 파이어호크의 일원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조건들은 아이스하키를 내가 잘하는 것에서 잘 해내야 하는 것의 영역으로 밀어내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우리에겐 짐과 같은 책임감이 생기고 그에 대한 불안이 따라붙기 마련인데요. 라일리 역시 자신의 미래를 뒤바꿀 수도 있는 아이스하키 캠프에 참가하면서 불안이와 함께하는 인생 2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일리가 어떤 사람인지보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춘 불안이가 폭주하면서 다른 감정들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을 2편에서 만나볼 수 있죠. 인사이드 아웃 2에 등장할 새로운 감정 후보들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자유, 사랑, 열정, 힘 등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안, 불업, 따분, 당황이가 라일리와 함께하게 됐죠. 기쁨이와 슬픔이가 전편의 메인이었던 것처럼 이번 작품 역시 새로운 감정들의 리더로 보이는 불안이가 극을 이끌어가는데요. 불안이의 불안으로 인해 이전의 감정들이 전부 추방당하며 시작되는 이번 작품. 덕분에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의 활약을 전편보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인 영화이기 때문에 빙봉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사실 빙봉도 인사이드 아웃 개봉 전엔 홍보가 되지 않았고 공개 이후에 모두의 마음을 울린 캐릭터였던 터라 이번 영화를 보러 갈 때 이번에도 힘순진 캐릭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만큼 강렬한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편, 1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대한 감동과 울림을 전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와 융화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1편과 2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1편 속 라일리는 슬픔을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죠. 부정적이게만 느껴졌던 슬픔이란 감정 덕에 타인과의 연대가 가능하며 눈물로 물러진 기억을 단단히 다져준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한 작품이었는데요. 2편 속 브라니는 라일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파이어후크에 입성하는 길, 그녀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런 브라니에게 야, 라일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억지로 억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기쁨이마저 사실 자신도 모르게 라일리를 통제하고 있었으니 극 초반부 기쁨이가 자신의 판단하에 라일리가 품은 부정적인 기억을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는 장면을 만날 수 있었죠. 엉망인 부분도 라일리를 만드는 조각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기쁨은 나쁜 기억들의 물살을 타고 본부에 복귀하는데요. 이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반칙을 저지르고 바닥을 찍은 자신을 돌아보는 라일리의 극한 자아성찰로 표현됩니다. 감정들의 고군분투 덕에 다행스럽게도 라일리는 그간 외면했던 자신의 부족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뻔한 메시지도 픽사의 공식으로 풀어내 완벽한 감동을 전한 이번 작품. 내가 나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던 순간에도 늘 나를 따스하게 끌어안아주는 기쁨이 같은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저 시기를 통과했을 거고 이렇게 치열하게 성장했는데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자, 제발 불안에 잠식되지 말자 라고 다짐했는데요. 어딘가 도망갈 구석이 없는 벽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두고두고 꺼내볼 영화로 아주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편과 2편의 감독이 바뀌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현재 픽사의 최고 크리에이터 책임자를 맡고 있는 피트 닥터가 1편의 연출을 맡았죠. 어린 시절 장롱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상상을 기반으로 피워낸 몬스터 주식회사, 찬란했던 과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풍선을 매달고 떠나는 할아버지의 모험을 그린 업. 이 두 편만으로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호칭을 얻은 피트 닥터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거장의 반열에 올랐죠. 잠시 비하인드를 털어보자면요. 피트 닥터는 라일리의 고향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픽사에 입사했으니 라일리와 동선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피트 닥터는 21살부터 픽사와 함께했는데요. 전설의 시작이었던 토이스토리의 스토리를 기획하며 픽사 커리어의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후 여러 굵직한 작품을 거치며 지금의 픽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제목 후보가 꽤 많았다고 해요. 조이, 마인드, 조이리스, 라이프 오브 라일리, 그리고 농반 진반의 조이 스토리라는 제목도 있었는데요. 그저 우연이 아닌 게 인사이드 아웃은 개봉 당시 토이스토리 시리즈와 많이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었던 고마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지나간 추억에 대해 아름다운 안녕을 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겹쳐지기 때문이겠죠. 라일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억 폐기장에 남기로 결정하는 빙봉의 눈물겨운 서사를 통해 어린 시절 상상 속 친구를 잃어가는 과정을 묘사한 인사이드 아웃. 빙봉은 없지만 이틀 역시 그대로 2편에 안착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기쁨이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라일리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자리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기쁨이 더 이상 라일리의 매일매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순 없지만 늘 뒤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지키는 존재가 되어주죠. 자신의 자리를 다양한 감정과 나눈 기쁨이 덕에 라일리의 신념 저장소 나무의 줄기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소녀 라일리의 감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1편에서 라일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마치 레미가 알프레도를 조정하던 것처럼 감정들이 라일리를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품 속 라일리는 감정들과 더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배정이 됐고 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시간은 지금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동경하던 팀의 언니들은 나를 좀 예뻐하는 것 같고 왠지 여기에 소속되려면 이들에게 무조건 동화되어야 할 것만 같은 자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새로운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시기, 모든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서툴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과하는 라일리의 심리가 감정들을 통해 굉장히 투명하게 묘사되는데요. 그 정도가 거의 픽사의 우리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의 성장과 소녀의 성장은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을 텐데 이 미묘한 지점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냈을까 궁금했는데요. 이번 작품엔 아예 라일리의 친구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라일리 또래 다양한 지역에서 각자의 관심사를 지닌 소녀들이 모여 라일리 크루를 형성, 사춘기 감정 컨트롤 본부를 설계해갔는데요. 덕분에 10대 소녀만이 느낄 수 있을 감정들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었죠. 인사이드 아웃2를 관람한 경험은 제 머릿속에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이 온갖 감정의 색이 섞인 고술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같이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